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듣다 보면 분명히 화가 나실 겁니다. 어쩌면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산자락. 거대한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노블레스 실버타운. 입회비만 5억 원이 넘는 대한민국 최고급 실버타운입니다. 1인실은 물론이고 부부 전용 스위트룸, 24시간 의료진 상주, 고급 레스토랑급 식사, 문화센터, 실내 수영장까지 없는 게 없는 곳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돈 많은 노인들이 들어가고 싶어 줄을 서는 곳이죠. 그런데 이 화려한 실버타운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곽영수 회장. 올해 74. 노블레스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노블레스 복지재단의 이사장입니다. 곽영수 회장은 젊은 시절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도 늙어가고 있었고 주변에서 노후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노블레스 실버타운이었습니다. 10년 전에 1호점을 열었고 지금은 전국에 5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영수 회장은 이 사업에 진심이었습니다. 노인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주인이 되는 곳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매달 시설을 돌아다니며 직접 점검했습니다. 식사 상태, 직원 서비스, 시설 청결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노블레스 실버타운은 대한민국 최고의 실버타운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입소대기자만 수천 명, 매년 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곽영수 회장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익명의 투서였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노블레스 실버타운 본점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원장이 식자재 비용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입소자분들에게 나가는 음식이 점점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밥에서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셔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말하기 힘듭니다만 돈 없이 들어온 기초수급 어르신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직원들이 함부로 대하고 밥도 남은 걸로 줍니다. 이사장님께서 점검 오신다고 하면 그날만 반짝 좋아졌다가 다음날 바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제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세요. 곽영수 회장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블레스 실버타운 본점. 그곳은 자신이 직접 초대 원장을 면접 보고 매달 점검을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게 사실이야?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정 실장, 본점 최 원장에 대해 알아봐. 재무상태, 개인생활 다 조사해. 3일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곽영수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원장, 본명 최수연, 나이 48. 5년 전에 본점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3대 보유, 청담동에 10억짜리 오피스텔, SNS에는 명품백과 해외여행 사진이 가득. 월급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생활이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난 거지? 곽영수 회장은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들이닥쳐서 따지면 증거를 없앨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 보겠다. 네, 이사장님이요?
비서실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입소자로 위장해서 들어갈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게.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하지만 이사장님, 얼굴을 다들 아는데. 방법이 있어. 나를 가족 없는 무연고 기초수급자 치매 노인으로 신분을 만들어. 머리도 염색하고 수염도 기르고 옷도 허름하게 입으면 못 알아볼 거야. 게다가 치매 환자라면 말이 어눌해도 이상하게 안 보이지. 비서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사장님. 위험한 건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야. 내가 만든 곳에서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곽영수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곽영수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새하얗게 염색했고 수염도 길렀습니다. 말끔한 정장 대신 낡은 환자복을 입었습니다. 등은 구부리고 걸음걸이도 느리게 바꿨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부축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 보이는 쇠약한 노인. 이 모습으로 가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볼 거야. 비서실장이 가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름은 김봉만. 나이 76세. 가족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초기 치매 진단. 기초수급자로 설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투서에 돈 없이 들어온 어르신들을 차별한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그 차별을 경험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걱정 마. 일주일이면 충분해. 그 안에 다 파악할 수 있어. 그리고 그는 노블레스 실버타운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세운 곳으로. 하지만 주인이 아닌 가장 천대받는 입소자로.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혹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내가 저런 곳에 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하고요. 무섭지 않으세요? 돈이 없으면, 가족이 없으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곽영수 회장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화가 나실 겁니다. 노블레스 실버타운 본점.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넓은 잔디밭, 깔끔한 건물 외관,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직원들. 곽영수 회장, 아니 이제부터 김봉만 어르신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그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르신, 뭘 도와드릴까요? 여기, 내가 오늘부터 여기 산다고 들었는데. 성함이요? 김봉만.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기초수급 무연고 김봉만. 맞네요. 그녀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존댓말이 반말이 됐습니다. 저쪽 통로로 쭉 가. 3층 다인실. 304호야. 저기, 짐이 좀 무거운데 도와줄 사람은? 할아버지, 우리 바빠. 다리 멀쩡하잖아. 직접 가. 곽영수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1층과 2층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어딘가에서 쉰내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304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낡은 철제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5명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모두 기초수급자 또는 무연고 노인들이었습니다. 새로 왔어?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부터요. 그래, 어서 와. 나는 저쪽 침대야. 넌 그 침대 쓰면 돼.
창가 옆에 가장 구석진 침대였습니다. 매트리스는 낡아서 중간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곽영수 회장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실버타운의 모습이라고? 그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같은 방의 어르신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층 식당과 3층 식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1층은 유료 입소자 전용, 3층은 기초수급자 전용이었습니다. 3층 식당, 테이블도 낡았고 조명도 어두웠습니다. 배식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배식하는 직원의 태도가 불친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빨리빨리 가져가. 뒤에 사람 많아. 곽영수 회장의 식판에 음식이 담겼습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밥은 눌어붙어 있었고 국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반찬은 시든 나물과 짜디짠 젓갈뿐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쉰내가 났습니다. 어제 밥이거나 아니면 그 전날 밥 같았습니다. 국을 떠봤습니다. 건더기라곤 시든 콩나물 몇 가닥뿐. 간은 물 탄 듯 싱거웠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 이래. 우리 같은 거지들한테 뭘 기대하겠어. 곽영수 회장이 물었습니다. 1층 사람들은 뭘 먹어요? 1층? 거긴 우리랑 다르지. 한우 불고기, 생선구이 그런 거 나온다더라. 우리는 저쪽에서 남은 거 재활용해서 주는 것 같아. 재활용이요? 그래. 1층에서 남은 반찬, 국물 같은 거 다시 데워서 주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뭘 알겠어. 치매 노인들이니까. 곽영수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날씬한 여자.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최수연 원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오셨어요. 최 원장이 식당을 둘러보다가 곽영수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 새로 온 사람이야? 네, 원장님. 오늘 입소한 기초수급 김봉만입니다. 최 원장이 곽영수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밥 맛있어? 곽영수 회장은 연기를 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어눌하게. 저기, 이 밥에서 좀 냄새가. 순간 최 원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뭐, 냄새가 나? 네, 좀 쉰 것 같은. 최 원장이 곽영수 회장의 식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식판을 밀쳐버렸습니다. 쩌렁. 식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밥과 국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국물이 곽영수 회장의 환자복에 튀었습니다. 야, 이 노망난 영감아. 최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공짜로 밥 먹으면서 말이 많아? 주는 대로 처먹지 못해? 냄새가 나면 코를 막고 먹든가.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곽영수 회장은 바닥에 쏟아진 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에 튄 국물을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이 일고 있었습니다. 최수연,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최 원장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 노인네 치워. 식사 끝났으니까 방으로 데려가. 네, 원장님. 직원이 곽영수 회장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거칠게. 할아버지, 가요. 방으로. 곽영수 회장은 끌려가다시피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옷이 젖어서 추웠습니다. 국물이 식으면서 냄새도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혀주지도 닦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입은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을 한 숟가락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이게 현실이구나. 투서 내용이 사실이었어.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어떠세요? 화가 나시죠? 밥에서 쉰내가 난다고 했더니 식판을 엎어버리다니. 그것도 무연고 노인이라고, 기초수급자라고 저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보시죠. 밤이 됐습니다. 곽영수 회장은 젖은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분의 옷이 없었습니다. 보따리에는 낡은 속옷 몇 장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웠습니다. 난방이 약했습니다. 3층 복도는 냉기가 돌았고 방 안도 쌀쌀했습니다. 같은 방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난방비 아낀다고 보일러를 거의 안 틀어. 1층은 따뜻하대. 우리만 이래. 곽영수 회장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이불도 얇아서 추위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 시설을 만들 때 난방비를 아끼라고 한 적 없어. 예산은 충분히 배정했는데. 그는 분노와 함께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곽영수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박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할아버지, 김복만 어르신 맞으시죠? 네.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곽영수 회장의 젖은 옷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옷이 왜 이래요? 이거 국물이잖아요.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점심때. 좀 그랬어요. 점심때요? 그때부터 이렇게 계셨어요? 지금이 밤 9시인데. 민지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옷 가져올게요. 그녀는 급히 방을 나갔다가 5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깨끗한 환자복과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젖은 옷 갈아입으셔야 해요. 이러다 감기 걸리세요. 그녀는 곽영수 회장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할아버지, 몸 닦아드릴게요. 국물 냄새가 나시잖아요.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곽영수 회장의 얼굴과 목을 닦아줬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곽영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짐짝 취급을 받았습니다. 밥도 못 먹었고 젖은 옷으로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요양보호사가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좀 따뜻하시죠? 응. 고마워요, 아가씨. 민지가 웃었습니다. 아가씨라니, 저 그냥 민지예요. 할아버지, 편하게 민지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민지야. 그때 곽영수 회장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저녁 안 드셨어요? 점심도 못 먹었어. 밥이 바닥에.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원장님이.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그때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
안에는 단팥빵 하나와 작은 두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 거예요. 이게 뭐야? 제 야식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드세요. 아니, 이건 내 거잖아. 내가 먹어야지. 저 괜찮아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 순간 민지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이거 원래 이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할아버지, 빨리 드세요. 곽영수 회장은 그 빵과 두유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원장에게서 받은 대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판을 엎어버린 그 차가운 손과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 따뜻한 손. 민지야, 고마워. 그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배고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빵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응. 내 평생 먹은 빵 중에 제일 맛있어.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다 드시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밥 챙겨드릴게요. 민지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친절해? 다른 직원들은 우리한테 거들떠보지도 않던데. 민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외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외할머니가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요. 외할머니가, 네, 돌아가신 지 3년 됐어요. 그때 제가 옆에 많이 못 있어드려서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일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제 외할머니한테 못 해드린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곽영수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자기 외할머니를 생각하며 여기 노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밥을 굶으면서까지. 민지야, 너 정말 착하구나. 에이, 무슨 착해요. 그냥 당연한 건데. 민지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이불이 좀 얇죠? 저 담요 하나 더 가져올게요. 그녀는 다시 나갔다가 담요를 들고 왔습니다. 곽영수 회장 위에 덮어줬습니다. 이제 좀 따뜻하시죠? 응. 고마워, 민지야. 푹 주무세요. 내일 봐요, 할아버지. 민지가 방을 나갔습니다. 곽영수 회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 원장 같은 썩은 사람도 있지만 민지 같은 사람도 있어.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최 원장은 반드시 응징할 거야. 그리고 민지 같은 사람은 반드시 보상할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곽영수 회장은 실버타운의 실상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습니다. 식자재 횡령. 최 원장은 본사에서 내려온 식자재 예산의 절반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1층 유료 입소자에게는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3층 기초수급자에게는 남은 음식이나 싼 재료로 때웠습니다. 난방비 횡령. 겨울철 난방 예산도 빼돌렸습니다. 1층과 2층은 정상 난방, 3층은 최소한만. 직원 태만. 최 원장이 솔선수범해서 기초수급 노인들을 무시하니 다른 직원들도 따라했습니다. 어차피 공짜로 들어온 노인들인데 뭐라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민지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곽영수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덕분에 괜찮았어. 다행이에요. 내일은 제가 목욕 도와드릴게요. 오래 못 씻으셨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기초수급 노인들의 목욕을 기피했습니다. 힘들고 냄새난다면서요. 하지만 민지는 자청해서 도왔습니다.
곽영수 회장은 물었습니다. 민지야, 너 월급 많이 받아? 민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많이요? 최저시급 조금 더 받아요. 여기 요양보호사들 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해? 돈 때문에 하는 일 아니에요. 저는 이 일이 좋아서 해요. 어르신들 웃는 거 보면 저도 행복하거든요. 근데 원장이 너한테도 막대하던데 힘들지 않아? 민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솔직히 힘들죠. 원장님이 자주 저한테 화내시거든요. 쓸데없이 기초수급 노인들한테 시간 쓰지 말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몰래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잘리면 어떡해?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래도 후회 안 해요. 할아버지들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하니까. 곽영수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최 원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민지 같은 사람이 이 시설을 이끌어야 해. 여러분, 어떠세요? 민지라는 사람. 자기 밥을 굶으면서 할아버지한테 빵을 드리고 자기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고 월급도 적으면서 욕먹을 걸 알면서도 기초수급 어르신들을 챙기고 이런 사람이 진짜 천사 아닐까요? 곽영수 회장이 이 모든 걸 어떻게 마무리할지 이제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소 5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실버타운이 술렁거렸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오신대. 뭐? 이사장님이. 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에는 게으르던 직원들이 갑자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화분을 정리했습니다. 3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빨리 청소해. 이사장님이 혹시 3층도 보실 수 있어? 최 원장이 직접 올라와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남방 풀가동에. 오늘 하루만이야. 어르신들 추워하면 안 돼. 네, 원장님. 점심 식단도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신밥과 시든 나물 대신 한우갈비탕과 갖은 반찬이 나왔습니다. 3층 어르신들도 1층과 같은 메뉴를 받았습니다. 오늘 밥이 왜 이래? 이사장님 오시니까 보여주기식이지 뭐.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곽영수 회장도 갈비탕을 받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사장 온다니까 이러는구나. 평소에는 쓰레기 같은 밥 주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 원장이 3층을 둘러보다가 곽영수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저 노인 아직도 있어? 네, 원장님. 김복만 어르신이요. 저 노인 꼴이 말이 아니잖아. 이사장님 눈에 띄면 어떡해? 창고에 가둬. 창고요? 응, 지하 창고. 거기다 넣어놔. 이사장님 가실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직원 2명이 곽영수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이쪽으로 가셔야 해요. 어디로? 그냥 따라오세요. 그들은 곽영수 회장을 지하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어둡고 습한 공간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계세요. 나중에 데리러 올게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곽영수 회장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나를 창고에 가뒀어?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증거는 다 모았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이 몰래 준 것이었습니다. 지난 5일간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검은 세단이 실버타운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최 원장이 직원들을 이끌고 뛰어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오신다. 줄 서. 직원들이 양쪽으로 도열했습니다. 최 원장이 맨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내린 사람은 비서실장 정 실장뿐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요? 최 원장이 물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이미 도착해 계십니다. 네, 이미요? 어디에? 그때 건물 안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기요, 저기 창고에서 할아버지가.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지하 창고에서 곽영수 회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누가 여기다 가뒀어요? 민지가 곽영수 회장의 휠체어를 밀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최 원장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야, 민지, 저 노인 왜 데리고 나와? 다시 넣어. 뭐라고요? 원장님, 이분을 창고에 가둬요. 사람을요. 시끄러워. 이사장님 오시는데 저 꼴을 보여줄 수 없잖아. 그때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원장님, 네,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들어 가리킨 곳, 휠체어에 앉아 있는 곽영수 회장이었습니다. 네, 최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곽영수 회장이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구부렸던 등을 펴고 어눌하던 말투를 버렸습니다. 오랜만이네, 최 원장.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위험 있고 단호한 목소리. 이사장님? 최 원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사장님이셨어요? 그래. 내가 5일 동안 여기 있었어. 자네가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려고. 곽영수 회장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자네가 나한테 한 짓 기억나? 저는 식판 엎어버리고 주는 대로 처먹으라고 했지? 창고에 가두라고 했지? 난방비 빼돌리고 식자재비 횡령하고 기초수급 어르신들 짐짝 취급하고. 곽영수 회장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내가 이 시설을 왜 만들었는지 알아? 노인들이 편하게 여생을 보내라고 만들었어. 돈이 있든 없든 가족이 있든 없든 모든 노인이 존중받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 그런데 자네는.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는 내 꿈을 더럽혔어. 최 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용서? 자네가 학대한 어르신들한테 용서를 구해. 나한테 말고. 곽영수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정 실장, 경찰 불러. 횡령과 노인 학대 혐의로 고발할 거야. 네, 이사장님. 최 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늦었어, 최 원장. 짐 싸서 나가. 여러분, 어떠세요? 속이 좀 시원하시죠? 그 오만하던 최 원장이 무릎 꿇고 빌고 있습니다. 식판 엎어버리고 창고에 가두던 사람이 이제는 오줌 지릴 것 같은 표정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았지만 착한 사람은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세요. 최 원장이 끌려나간 후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와중에 민지만이 곽영수 회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이사장님이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곽영수 회장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놀랐지? 네,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 속여서. 아니에요. 근데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자네 진짜 모습을 못 봤을 거야. 곽영수 회장이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지야, 자네가 나한테 해준 것들 다 기억해.
젖은 옷 갈아입혀 준 것, 빵이랑 두유 나눠준 것, 담요 가져다 준 것, 매일 밤 찾아와서 얘기 나눠준 것.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곽영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어. 냄새난다고 피했어. 원장은 창고에 가두라고 했어. 그런데 자네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준 빵 한 조각, 두유 한 개. 그게 내 평생 받은 것 중에 가장 따뜻한 거였어.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민지야, 내가 부탁이 있어. 네? 이 실버타운 원장 맡아줄 수 있겠어? 민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저요. 그래, 자네야. 저는 그냥 요양보호사예요. 원장은 무리예요. 자격이나 경력 같은 건 문제 없어. 내가 다 지원해 줄 거야. 필요하면 공부도 시켜줄 거고 경영 교육도 받게 해줄 거야. 곽영수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야. 마음이야. 자네한테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원장한테 가장 필요한 거야.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믿어. 그리고 곽영수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네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했지? 민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자네가 가끔 전화하는 거 들었어.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걱정한다고. 네.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내가 다 내줄 거야. 네. 자네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수술 걱정하지 마.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받게 해줄게. 민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곽영수 회장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자네 덕분에 내가 이 시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 자네가 없었으면 나는 창고에서 그대로 있었을 거야. 한 달 후, 노블레스 실버타운 본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 원장은 해임되고 횡령과 노인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직원들도 모두 해고됐습니다. 새 원장은 박민지, 28살의 젊은 원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이 원장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매일 아침 3층을 먼저 돌았습니다. 기초수급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밥은 맛있게 드셨어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식단도 바뀌었습니다. 1층과 3층의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어르신이 같은 메뉴를 드셨습니다. 난방도 정상화됐습니다. 3층도 1층만큼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민지가 솔선수범해서 어르신들을 대하니 다른 직원들도 따라했습니다. 원장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안 할 수 있나? 실버타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곽영수 회장이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민지가 마중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원장님, 고생이 많네. 둘이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곽영수 회장이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3층 식당에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오늘도 맛있네. 곽영수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가족이 있든 없든 모든 노인이 존중받는 곳. 민지야. 네, 이사장님. 고마워. 진짜 고마워.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이사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자네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걸 알아본 것뿐이야. 곽영수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네 같은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 이사장님, 자네가 그 시작이 되죠. 이 실버타운에서 시작해서 전국의 실버타운으로 퍼져나가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엔딩. 저녁 시간. 3층 식당에서 어르신들이 저녁을 드시고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반찬 맛있네. 그러게. 예전이랑 완전 다르지? 새 원장 오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지 원장. 그녀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식당 한쪽에서 곽영수 회장이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안 가세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여기 밥이 맛있어서. 호호, 회장님도 참. 따뜻한 식당, 맛있는 밥, 웃는 얼굴들. 이것이 노블레스 실버타운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요양원, 실버타운.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최 원장처럼 어르신들을 학대한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민지처럼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한 사람은 원장이 됐습니다. 세상에는 최 원장 같은 사람도 있지만 민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민지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또 민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